이 한편의 소설 같은 일은 실제로 1966년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심리학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던 영국의 시릴 버트 박사는 1966년 쌍둥이 지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당시 20쌍의 표본을 수집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에 53쌍의 일란성 쌍둥이를 표집해 연구했고 무려 23년간 해온 장기 프로젝트였으며 공동 연구자 2명과 함께 해온 연구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신뢰를 얻었는데요. 연구 내용 살짝 살펴보면요. 함께 생활해온 일란성 쌍둥이의 지능 상관계수는 0.944, 떨어져서 생활해온 일란성 쌍둥이의 지능 상관계수는 0.77이라는 수치를 이용했는데요. 이런 여러 수치를 통해 지능은 유전에 의해 75% 이상 결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문을 제기한 과학자들도 있었지만 시릴 버트는 영국 왕실로부터 자기를 받았었고 교육심리학 분야의 거물이었기 때문에 동료 과학자들의 의문은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당시 영국 교육계를 지배했던 11+ 테스트는 11살의 어린이들의 IQ를 측정해 교육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지능 발달이 선천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한 시릴 버트경의 영향 아래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영예는 버트 박사가 사망한 직후 모든 것이 와장창 깨졌는데요. 1974년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자인 레온 카민 박사는 버트 박사의 연구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3차례에 걸친 쌍둥이와 지능의 상관관계가 0.944, 0.77이라는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는 겁니다. 카민 박사는 새로운 표본이 추가됐지만 여전히 통계치가 같음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1976년 썬데이 타임스의 의학기자인 올리버 길리는 버트 박사가 공동연구자로 이름을 올린 두 여성 연구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기사를 쓰면서 버트 박사의 날조 사실은 만천하에 알려졌고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의 이론은 세계 5대 과학 사기 사건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답니다. 저런 연구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에서 이제 수치를 끌어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심지어는 결론 먼저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치까지 미리 다 나와요. 계산해서. 그 숫자가 나올 때까지 실험 결과를 계속 갖다 붙여. 저것도 아마 쌍둥이를 저 숫자가 나올 때까지 해서 어떻게든 계산해서 두드려 맞췄을 거야.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 딱 맞으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안 해. 비슷한 예로 뭐 뉴턴 같은 경우에도 실험 결과 조작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을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가설에 맞춰가지고 하여간 계속 실험 결과를 맞춰 나갔다는 경우가 많은데 뉴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표적인 그런 큰 실수라고 해야 될지 사기라고 해야 될지 그 뉴턴은 이제 연금술을 평생에 걸쳐서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었던 거지. 그때 뭐 주식 투자도 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돈 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중세시대 때요. 연금술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배 타고 저기 나간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다 돈 벌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때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 원자라는 거의 개념과 원소기호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납이랑 금은 전혀 다른 원소기호를 갖고 있어서 이걸 원자 단계에서 이걸 바꾼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몰랐으니 소위 말하는 소서러스 스톤이라고 마법사의 돌이라는 것만 어떻게 구하면 그것과 해가지고 실험기구 안에서 납을 금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연금술이에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사의 돌이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사의 돌이 그 연금술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연금술사를 알케미스트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알케미스트라는 책이 나왔어요. 미국 연준 이사장들 3명 쭉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알케미스트다 이거지. 말 한마디로 한다고 해서 알케미스트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이름 참 잘 지었더라고 알케미스트.